성조실록 211권 성조 19년 1월 1일 병신 첫 번째 기사 1488년 명 홍치 1년 임금이 백간을 거느리고 장병궁에서 망골례를 행하고 이어 양대비전에 하례를 올렸다. 성조실록 211권 성조 19년 1월 1일 병신 두 번째 기사 명전 전에 나아가 하례를 받았다. 성조실록 211권 성조 19년 1월 1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양 데뷔전에 진연하고 다시 명전전에 나아가 회례연을 행하였다. 성조실록 211권 성조 19년 1월 1일 병신 네 번째 기사 겨울에 한강이 얼지 않았다. 이때 와서 사제관 부정 정숙제에게 명하여 광주 둔미 월계 등지에서 얼음을 채취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211권 성조 19년 1월 1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사부의 사례기를 대사관 신말조의 죄는 유리 대제상서 사불 이실에 해당하고 대사한 권고는 임금의 위험을 경멸하고 정직하게 계달하지 아니하였으며 스스로 죄가 중한 줄을 알면서도 즉시 승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청크대 성상께서 재량하소서하니 명하 영돈영 이상과 이 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심해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신말주는 조율에 의하여 시행하고 권고는 조율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신말주를 사불 이실로 조율하면 그 죄에 적당하지 않는 듯하니 율조를 받고 논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고는 미흑에 사로잡혀 변통할 줄을 몰라서 그러한 것이지 어찌 임금의 위험을 경멸하기야 했겠습니까? 만약 강제로 승복시키려 한다면 이는 아마도 실정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권고는 조율한 뒤에 일시에 주의를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으며 손순효는 의논하기를 신말주의 죄는 비록 앞뒤의 연사가 차이는 있으나 사실 사정은 없는 것인데 조율이 너무 지나칩니다. 그리고 권건도 미혹에 사로잡혔을 뿐이지 아마도 임금의 위험을 경멸할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성상께서 재량하소서 하고 신승선은 의논하기를 지금 신말주의 초사를 보건대 아마도 율명과 부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조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권고는 전일에 불러서 질문하였을 적에 비록 전례를 들어 아뢰지 아니하였으나 지금은 이미 들은 것을 다 털어놓았으니 성상께서 재량하소서 했는데 명하여 신말주는 좌천시키고 권고는 조율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211권 성조 19년 1월 4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조화성지 한은이 아뢰기를 신의 숙부 한명회를 오늘 발인하는데 영번군은 성문을 나서자마자 모두 도망하였고 양주의 군인은 겨우 15명이어서 떠날 수가 없어 성문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동빙고의 얼음을 운반하는 군인 100명을 동원하여 부장으로 하여금 인솔하여 가서 인도하게 하고 예장도감의 간원과 경기 차사원은 모두 국문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1권 성조 19년 1월 4일 기해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11권 성조 19년 1월 4일 기해 세 번째 기사 한치영을 승정대부 청성군으로 채수를 가선대부 한승부 좌이윤으로 윤언어를 가선대부 한승부 의윤으로 성숙을 가선대부 경상도 관찰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211권 성조 19년 1월 5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실록 211권 성조 19년 1월 5일 경자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특징관 손순효가 아뢰기를 신이 바간승과 함께 추세숙의 도감 제조가 되어 맡은 일이 지금 거의 끝나가는데 바간승은 대사원이 되었습니다. 청근대 바간승으로 하여금 이따금 사진하여 그 일을 마무리 짓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영사 홍응이 아뢰기를 들으니 수계도감에서 공천 3천여 명을 추세한다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정밀하게 관찰해야지 속결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겠다 하였다. 홍응이 또 아뢰기를 신이 금년봄에 영안도로부터 영평현을 지나왔는데 읍수가 신에게 이르기를 본고의 원래 호수는 겨우 200여 호이고 개코는 70여 호입니다. 만약 개코를 다 옮기면 본고울은 공부를 바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라고 했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비록 쇠연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편의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하고 동지사 이경동은 아뢰기를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니 진시로 마땅히 줄기는 강하게 하고 가지는 약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해당 관사로 하여금 상의하여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사진은 출근을 말한다. 성조실록 211권 성조 19년 1월 6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11권 성조 19년 1월 6일 신축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헌 박안승이 아뢰기를 여러 도에서 가족을 데리고 다니지 않는 수령과 만호가 사첩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폐단을 만듭니다. 만호와 수령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절도사도 그러한데 어떻게 단속해야 하겠습니까? 참 근데 비행을 적발하여 엄하게 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영사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만약 사첩을 데리고 가면 추종하는 자가 많을 것이니 폐단이 과연 적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만약 하유를 하면 변장이 자연 감히 범하지 못할 것이니 굳이 비행을 적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정은 박히 쏘는 아래기를 비록 관기라고 하더라도 데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하였으며 윤필상은 말하기를 관기는 전적으로 변장을 위해 설치한 것이니 굳이 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사원이 아랜대로 여러 도의 관찰사와 절도사에게 유시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1권 성종 19년 1월 6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예조 정랑 김은기가 당상의 애논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올해 이에 왕세자 납빈의에 납체 납진 고기 책빈 초계하고 악기는 진열해 놓기만 하고 연주하지 않으며 백관을 모아놓고는 악기는 비치에만 해놓고 연주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진년 의궤는 납진 책빈 초계를 하고 백관이 하례를 하며 명부가 양전에게 하례하고 상수 할석에 모두 음악을 사용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떤 예에 의하여 시행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무릇 혼인할 적에 음악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예조와 홍문관으로 하여금 예전의 제도를 고찰하여 아래게 하라 하니 홍문관의 사례기를 예기의 증자문에 아내를 맞이하는 집에서 3일 동안 음악을 연주하지 않는 것은 어버이의 계성함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고 주위에 이르기를 어버이 계성함을 생각하면 슬픈 감회가 없을 수 없으므로 음악을 연주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서 예지에 대부가 묻기를 황후의 대가를 맞이하는데 마땅히 고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 그때 왕 표지가 혼례에는 음악을 연주하지 않는 것인데 고치도 음악의 총명이니 지금 마땅히 설치만 해놓고 연주는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는데 당시에 그의 눈을 채택하였습니다. 또 당서 악지의 황태자 납빈의에 고치는 진열만 하고 연주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여기에서 아내를 맞이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다만 아내를 맞이하는 것 자를 가리킨 것이다. 또 진서의 왕후를 맞이하는 일은 황제가 스스로 왕후를 맞이하는 일이니 모두 지금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승대원의 예주 승문은 예조유 홍문관에서 심의하여 아래라 하였다. 홍문관에서 다시 서게 하기를 정자가 말하기를 옛사람은 이 대례를 중하게 여겨 그 일을 엄숙하게 여겨 음악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고 3일 이후에 연락을 함은 예를 맞췄기 때문인데 이렇게 보면 본래의 음악을 쓰지 않으면 단순하게 어버이를 계승하기 때문만이 아니고 그 예를 중하게 여깁니다 하였고 사마 온공도 본래 음악을 사용하면 잘못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신 등의 의견으로는 음악을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예조에서 서게 하기를 삼가 고찰하건대 얘기 증자문에 아내를 맞이하는 집에서 3일 동안 음악을 연주하지 않는 것은 어버이 계승하기를 생각합니다 라고 하였고 선유들이 이를 해석하기를 아내를 맞이하여 그 어버이를 계승하는 것은 바로 어버이와 대사 관계이므로 슬픈 감회가 복받쳐서 음악을 연주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부모된 자가 또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음악을 연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역대의 역사를 고찰하고 본조의 고제와 올해의 일을 참고하더라도 음악은 모두 비치만 하고 연주는 하지 않으니 이는 모두 예경에 의하여 조절한 것입니다.
본조에서 경진년의 음악을 쓴 뜻은 어떤 예문에 의거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번의 왕세자 가례 때에는 옛 제도에 의하여 비치만 하고 연주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승정원에서는 여럿이 아뢰기를 옛 제도에서 혼례의 음악을 쓴다는 글이 없으니 3일 안에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3일 후에 하례를 받을 때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정교하기를 어버이가 죽은 자가 아내를 맞이하면 마땅히 그 어버이를 계승할 것을 생각하여야 하므로 음악을 연주하지 않았겠지만 지금 나는 아직 살아있으니 음악을 쓴 듯 무엇이 잘못이겠는가? 또 경진년에 음악을 쓴 것이 어찌 근거가 없었겠는가? 이것을 가지고 의정부와 영도령 이상과 상의하도록 하라 하였다. 심해 윤필상 홍흥 이급배 윤호 이철견 신승선은 의논하기를 증자문에 아내를 맞이하는 집에서 3일 동안 음악을 연주하지 않는 것이 어버이 계승하기를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는데 대개 아내를 맞이하여 그 어버이를 계승하게 되면 이는 세대가 대사하는 것이므로 인정으로서 슬픈 감회가 없을 수 없다는 것은 생과 사의 관계를 통틀어서 한 말입니다. 당서 이에 악지 황태자 납비 이에 고치는 비치만 하고 연주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비록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았으나 역시 어버이를 생각하는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조정의 예는 예글에 의해 시행하고 양전에게 상수할 경우에는 임시로 음악을 사용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경진년 가래 쪽에도 백관의 회례연은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일에 이미 시행하였으니 이번엔 정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선수녀는 의논하기를 본래의 음악을 연주하지 않는 것은 어버이 계승하기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납제, 납진, 고기, 적에 이미 음악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책빈, 초계 때에만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아마도 예문에 어긋날 것 같습니다. 다만 증자, 문에 3일 동안 음악을 연주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정자는 말하기를 3일 후에 연락을 하면 예를 맞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혼례를 마친 뒤에 백간이 지나는데 3일 안에 음악을 사용하면 옛사람의 논의에 어긋날 듯합니다. 그러나 위로 양대비전이 계시고 또 세조께서 가래 때 음악을 사용하였으니 신의 의견으로는 백간의 하례를 받을 적에 곤도를 따라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는데 정교하기를 책비 진영할 때는 음악을 연주하지 말고 백간의 회례연도 없애고 가래 후 양전에 진연할 때 음악을 쓰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명부는 내명부와 외명부를 아울러 일컬습니다. 내명부는 공중에서 봉사하는 여관으로서 품계를 가진 자이고 외명부는 종친의 여자와 처, 문, 무관의 처로서 봉작을 받은 자를 일컫는다. 대사는 새 것이 와서 묵은 것을 대신합니다. 성조실록 211권 성조 19년 1월 7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11권 성종 19년 1월 7일 에민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11권 성종 19년 1월 7일 에민 세 번째 기사 우부승지 경중과 동부승지 유윤겸을 동빙고와 서빙고에 나누어 보내어 빙정의 많고 적음과 얼음을 저장하는 상황을 살펴보게 하였다. 성조실록 211권 성종 19년 1월 7일 에민 네 번째 기사 병조의 전지하기를 각포의 많은 가운데 만약 성적이 특이한 자는 관찰사와 절도사가 그 실적을 기록하여 아래고 그 제품에 따라 동반 서반에 높이 승진시켜 사용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1권 성조 19년 1월 8일 개명 첫 번째 기사 인증전에 나아가 왕세자의 고기 리에리를 의식과 같이 행하였고 고치는 진열만 하고 연주하지 않았다. 성조실록 211권 성조 19년 1월 8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사관 하윤과 강혼을 동민고와 서빙고에 나눠 보내어 빙정의 많고 적음을 살펴보게 하였다. 성조실록 211권 성조 19년 1월 8일 개묘 세 번째 기사 군기시 첨정 신종흡이 상소하기를 신은 들으니 옛날에는 생존했을 적에 호가 있으면 사후에 시호가 있는 법인데 반드시 행적을 고찰하고 공업을 논하여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적의 득실과 사업의 유무에 따라 시호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한 이는 시호를 얻음으로 인하여 영광이 되지만 착하지 못한 자는 시호를 얻음으로 인하여 지옥이 되는데 이 세상에서 영광과 지옥의 방편을 세워 후인의 권장과 위축이 되게 하는 방법은 이것보다 더 제실한 것이 없습니다.
착한 행실이 있는 사람에게 내린 시호가 사실과 다르다면 이는 구슬의 아름다움을 가리고 무라고 하고 해초의 향기를 가리켜 악취라고 하는 것이니 이는 착함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착함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신의 외조부인 상당군 한 명에는 혼명과 덕업이 개국 이후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명칭이 바뀔 때는 마땅히 극히 훌륭한 이름이 주어졌어야 하는데 봉상시에서 시호를 명성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행적에 큰 명칭을 받는 도리이겠습니까? 또 시법에 생각이 과감하고 원대한 것을 명이라고 한다라고 하였고 그 주에는 자임을 삼이 전제에 가까운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미칭이 아닙니다. 정충은 백일을 꿰뚫고 풍후는 창궁에 이를 만한 것은 바로 신의 주부인데 인 한명의 평생 대략인데 지금 한마디도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 신은 분통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국군이 비색하여 간신들이 선동하여서 사직에 위태롭게 되었을 적에 신의 조부인 한명회가 포위로 일어나 충성심을 분발하고 의리를 내세워 광명에게 신임을 받아 영웅을 지휘하여 난적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손을 쓰자 천주가 거의 기울어졌던 것이 다시 안정되었고 지유가 거의 끊겼던 것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비록 진편과 주발이 유시를 편안하게 하고 적인걸과 장간지가 당나라를 부흥시킨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찌 이에 더할 수 있겠습니까? 몸소 두 왕조를 거쳐 전후로 거의 40년 동안 4번 운대의 일을 획책하고 5번 태부의 장이 되어 위대한 업적과 혁혁한 공로는 이정에 새기고 죽백에 기록한다 하더라도 한두 가지로 다 열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언제나 국사를 염려하여 방중에 일어나서 단장에 앉아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가지 일이라도 국가에 이뤘고 백성에게 혜택이 될 것 같으면 반드시 의관을 정지하고 아침이 되기를 기다려 청대에서 아래고 윤허를 받으면 그 기쁨이 얼굴에 나타나고 충성심을 다짐하면서 백수가 되도록 그 마음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천지는 변하더라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루는 종식이 있더라도 그 마음은 종식이 없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어사하신 임금을 섬기면은 한 마음으로 하였고 나라를 근심하면은 100가지 염려를 하였다고 한 말을 늘 생각하여 그 글을 받들고 울면서 말하기를 신하를 아는 이는 임금 같은 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장감이 하축하여 그러한 충심을 알아주신다면 신은 비록 죽더라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 평생의 행적을 고찰해보면 참으로 나라를 위해 집안일을 잇고 공을 위해 사를 생각하지 않은 분입니다. 황천 호토를 두고서 일생의 충의의 마음을 맹세하고 태산 황허를 두고 만세의 대려의 공훈을 권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하로서의 이러한 업적이 있고 이러한 충성이 있는데 그 시호를 의논함에 있어서 그러한 것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니 신은 명이 내렸다는 말을 듣고 긴 탄식이 나옴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 등수의 시호가 성으로 정해지자 그의 아들 등병이 표문을 올려 충으로 고쳤고 왕 유신의 시호는 문안이었는데 그의 아들 왕 동로가 그 명을 논하여 문충으로 고쳤습니다. 그러나 그 두 신하는 정성스러운 충성과 위대한 업적이 신의 외조부만큼 드러났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는데 그 아들이 공로를 진술하여 고쳐주기를 청했는데 더구나 신의 외조부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훈이 있는 분이겠습니까? 옛날에도 다시 의논하는 법이 있었으니 예관에게 특명을 내리시어 공의를 널리 채택하여 고쳐주소서. 이는 비단 사망한 신하 한명회가 황천에서 감옥할 뿐만 아니라 아마 천만세의 선행을 하는 자에게 권장함이 될 것입니다. 했는데 정교하기를 한명회는 국가에 큰 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자부함이 전제에 가까운 행동도 없었는데 과연 그 시호는 행조가 어긋남이 있다. 영도는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심해가 의논하기를 세조대왕께서 화가 위국할 적에 한명회가 큰 공이 있었으니 참으로 사직의 신하입니다. 그러니 명자는 과연 합당하지 않습니다. 시호를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생각이 과감하고 원대하다는 것은 나쁜 시호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주회의 말도 한명의 사공에 손상될 것이 없습니다. 만약 자사원의 상소에 따라 그 시호를 고친다면 앞으로의 폐단을 금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한명의 시호는 좋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비록 자부한 것이 전제에 가깝다고 한들 그것이 한명의 사업에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이는 마치 맹자가 관중은 그와 같이 전제하였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관중은 주나라를 높이고 이적을 물리쳤으며 9번 제후를 규합하고 천하를 하나로 바로잡았으며 그 인덕이 훌륭하고 훌륭하다고 하였으니 맹자가 말한 것이 바로 어찌 관중에게 손상이 되겠습니까? 신의 의견으로는 비록 고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만
삼가 승성께서 절양하소서 하였다. 탕명으로 명을 충으로 고치게 하였는데 임금을 섬김에 있어 절의를 다한 것을 충이라고 하였다. 진평과 주발이 유시를 편안하게 하고는 진평과 주발은 전한 고조의 공신으로 고조 유방을 도와 천하를 평정하고 훗날 여공이 죽은 후에 여시 일가를 죽이고 한시를 편안하게 하였다. 적인걸과 장간지는 당나라를 부흥시킨 것은 적인걸은 당나라 중흥의 명신으로 고종 때 거란의 내습을 평정하여 민심을 안정시켰고 장간지는 척천무 때 재상이 되어 중종의 보기를 꾀하여 당나라를 부흥시켰다. 화가 위국은 평민으로서 임금이 됨을 말한다. 성조실록 211권 성조 19년 1월 9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후원이 나가 문신 당상간의 활쏘기 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어유서 정유지 김계종 김세저 우현손 한숙후를 좌로 삼고 심흥 이흠석 홍의로 구겸 이공 오설을 우로 삼아 6편으로 나누어 활쏘기를 하였는데 이긴 편에게 각각 활 한 장씩 주었다. 오서가 아래기를 신이 영안도 우후로 있을 적에 육진의 방어를 직접 보았습니다. 원성은 육진 중에서 방어가 가장 기묘한 것인데 군사가 부시라 이름은 기병이라고 하나 말이 없는 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년에 와서는 떠돌이 백성도 많아졌습니다. 또한 미전진도 웅성 경내에 있는데 본래의 군사가 100명 중에 실제로 부방하는 자는 겨우 70여 명이고 기마자도 2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두 진의 방어가 매우 소홀하니 만약 예기치 않은 별난이라도 생긴다면 장차 어떻게 적을 방어하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이상의 두지는 폐기할 수 없는 것이니 남도의 백성을 북도에 이입시키고 하삼도의 백성을 남도에 이입시켜 이렇게 주야에 입각시키면 아마 군액이 넉넉해지고 방어도 충실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경흥의 군사는 원수 300명 중에 조산군이 90명, 무의군이 20명인데 이를 양진에 나누어 방어하게 하고 나면 본부에 유방하는 자는 겨우 150여 명밖에 되지 않으므로 방어가 매우 허술하게 됩니다. 거지는 토지가 비옥한 데다가 놀고 있는 땅이 많으니 만약 하삼도의 백성 300여호만 양이하여 입거시킨다면 방어도 따라서 소홀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에는 각진에서 강물이 여울진 곳이나 요로에다가 마름새를 설치하여 적을 막았으므로 오랑캐가 밤을 텀다 깊이 침입할 수 없었으니 진실로 적을 방어하는 데 유리한 도구입니다. 다만 마름새가 여러 해가 되어서 산실되고 남은 것은 얼마 되지 않으니 청간대 수를 내려 만들어 보내어 도적을 방어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명하의 영돈형 이상과 병조에 보이게 하였다. 병조판서 어세겸이 아래기를 절도사 이극균이 부임할 적에 군족을 고치고 도백성을 이입시켜 공허한 땅을 메꾸고자 청하여 벌써 윤호를 받아 이 이민을 하는 일은 이미 관찰사와 동의해서 조치했습니다만 아직 회보가 없을 뿐입니다. 오수가 아린 것은 모두 이극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 이극균의 회보가 있은 다음에 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름새도 본도에서 만들도록 하였으니 본도에서 회개하기를 기다려서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소서니 임금이 말하기를 오서가 아린 것은 마땅히 병조에 회부시켜 줄도사의 계문을 기다린 다음에 일시에 함께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여소가 아래기를 전에는 오진의 장성박 알타리가 사는 곳에 우리나라에서 토성을 쌓아 그들을 편안히 살 수 있게 하여 우리의 울타리가 되게 하였었는데 지금 질도사가 태만하여 유념하지 아니한 관계로 드디어 올적합으로 하여금 사람과 가축을 노력질할 수 있게 만들어 알타리 등이 입지 의지할 곳이 없게 되자 깊숙한 곳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옛말에 입술이 없으시면 이가 시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 밑의 알타리 등은 잘 어루만져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토성을 쌓고 구자를 깊이 파서 흩어져 사는 알타리 등을 초무하여 모두 본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면 그 니마차, 올즈캅 등은 그 수가 많지 않으니 불과 100여 명의 공현만 하더라도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는 사미의 야인이 성심으로 조위하고자 하는 자가 회령에 오게 되면 그 중에서 보낼 만한 자만 가려서 올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안도의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허지를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변방의 백성을 2번이나 노략질했던 것입니다. 신은 아마도 예기치 않았던 변란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그 사미의 야인들은 무리가 매우
만일뿐 아니라 공현도 수천 명을 밑돌지 않으니 만약 서로 의지해서 일어난다면 그 변란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들의 도둑질은 얼음이 올 때가 아니면 반드시 해동할 때로서 정월이나 2월 사이에 아마도 변경이 있을 것입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마땅히 무신을 보내어 방수를 엄하게 해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아무런 성식이 없는데 미리 무신을 보내는 것은 아마도 소요를 일으킬 패단이 있다. 또한 이미 그 길을 열어주고서도 이유 없이 다시 폐쇄한다면 사체에 있어 어떻겠는가 하니 의유서가 말하기를 비록 성식은 없다고 하더라도 무신을 보내 엄하게 반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공현은 활을 잘 쏘는 병사를 말한다. 성조실록 211권 성종 19년 1월 9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특별히 보낸 직선이 와서 도산물을 바쳤다. 그 서계에 이르기를 앞서 종은 칠정수가 병이 위독했었는데 신에게 질정하여 여기에 장경을 하겠다고 하자 그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종삼랑을 보내어 장경을 구했던 것인데 하사 신언을 잊게 되었으니 성은의 중대함은 무엇이 이보다 더할 수 있겠습니까? 동해의 물을 다 퍼내고 남산의 대나무를 다 금게 한다고 하더라도 오직 감사의 말씀을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삼가 천반번 감축하는 바입니다. 무릇 있고 없는 것을 교육하는 것은 상고의 일입니다. 집사에게 아뢰어서 천총에 아뢰었으나 무척이나 송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본래 백성을 양육할 만한 농상이 없습니다. 쌀이나 콩 같은 경우는 해마다 일정량을 하사해 주셨습니다만 면포 같은 경우는 의뢰할 곳이 없어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상가 변변치 못한 박물을 들이니 삼가 바라건대 그 값어치에 따라 전래의 준하의 품질이 더 좋은 면포를 하사해 주시면 성은이 더욱 중하겠습니다. 황금 42문짜리 62정, 목주 220과, 진상년 2필, 대도 28을 사자인 대중신 향정 신우 위 문위 직선과 부관에게 보내어 약간의 뜻을 표합니다. 황공하여도 아뢰지 못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11권 성조 19년 1월 9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사원부 집병성 3명이 와서 아뢰기를 내 농장은 비록 농사일을 모방해서 하는 놀이이기는 하나 오락에 가까운 듯합니다. 참건대 못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 농작은 요즘 시작한 것이 아니고 조정조 때부터 한 것인데 이는 오락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오락의 일이라고 하여 할 수 없다면 인승, 춘번과 같은 것들도 폐지시켜야 할 것이다 하였는데 상세명이 말하기를 인승, 춘번과 같은 것은 비록 오락 같으나 옛부터 있었던 것이고 또 인력도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신이 보기로는 내 농장은 기암괴석의 모양과 산천초목의 형태를 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또 좌우의 편을 나누어 재주를 부리며 기교를 경쟁하는 이는 사실 오락인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산을 만드는데 초목이 없으면 산이 될 수 없다. 또 옛부터 하던 것이다 하고 들어주지 않았다. 내 농작은 음력 정월 보름 궁중이나 민가에서 볏집으로 곡식 이삭을 만들어 그해 풍년들기를 빌던 일이다. 궁중에선 좌우편을 만들어 그 만드는 솜씨를 겨루어서 이기는 편에게 상을 주었다. 인승은 정월, 음력 정월 초 1일 날에 임금이 신하에게 내려주던 자루가 달린 조그만 머리 꾸미개이다. 춘번은 입춘날 사대부의 집에서 비단을 잘라 작은 번을 만들어 춘번이라 하고 집안 사람들의 머리에 달거나 꽃나무 가지에 매달았다. 입춘대 그런 거 비슷한 건가? 성조실록 211권 성조 19년 1월 9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상부의 사례기라 김석의 일에 대하여 말의 추처를 하문하였을 적에 건근히 숨기고 아뢰지 아니한 임금의 위험을 경멸한 죄는 유리 기회 제서로서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아니 명하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시면은 의논하기를 건근의 죄는 비록 중대하기는 합니다만 적중시키는 법률이 가중합니다. 감당하여 과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건근은 자기 의견만 고집하면서 의심을 풀어주지 않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아마 다른 뜻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홍은 의논하기를 권건의 죄는 다만 미혹에 집착하여 변통할 줄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임금이 위험을 경멸하였다고 논단하는 것은 실정에 지나칩니다. 하고 이극변은 의논하기를 권건의 죄는 비록 중하기는 합니다. 그 정상은 용서할 만한 것인데 기회 제서의 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마도 합당치 않을 듯합니다. 하였는데 어서 하기를 임금이 묻는데 대답하지 않았으니 기회 제서가 아니고 무엇이냐. 그 죄는 율과 합당하다. 그러나 그 아비는 훈신이고 자신도 대신이니 직천만을 거두고 예방에 부처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권근이 처음에 집이 한사문과 장령, 봉은여 등과 동의하여 김석의 일을 아뢰었는데 임금이 진노하여 사원비에 명하여 권근을 공문하게 되자 권근의 공사가 대중과 상당히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한사문 등은 전지를 바꿔서도 태연하게 인념하지 않았는데 박안승이 권근을 대신해서 대사관이 되자 한사문은 박안승이 인념하지 않은 것을 문책하여 박안승이 부임하기 전에 권근의 조율 계문을 올리려고 서리를 재촉하여 쓰게 한 것이 착오가 많았다. 미처 그것을 올리기도 전에 박안승이 부임하였는데 그 일도 따라서 허지부지되고 다른 말이 없었으니 사론이 분분하여 그 행위를 야비하게 여겼다. 그렇다. 성조실록 211권 성종 19년 1월 10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내 농작의 놀이는 조중조로부터 시행한 것으로서 그것은 백성을 위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도 간략하게 하는 것이니 그 준비가 어려운 물건은 굳이 억지로 구하려고 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1권 성종 19년 1월 10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사간 김심등이와 쌀에기를 권근을 친문하실 적에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인데 전하께서는 특별히 가볍게 단죄하였습니다. 그러나 권근이 한 행위는 수미를 두려워하여 눈치나 엿보는 자와 비교할 성질은 아니고 다만 광직할 뿐입니다. 만약 그러한 죄를 받는다면 언로가 맡길까 두렵습니다. 근데 어서 하기를 그대들이 권근을 옳다고 하며 광직하다고 지칭하고 나는 그러다고 하며 언론을 막는다고 하는데 옳고 그름을 누가 분별할 수 있단 말인가 하였다. 김신등이 다시 아뢰기를 권근은 자신의 견해만을 고집하고 말을 꾸며대는 사심은 없었습니다. 신등이 광직하다고 한 것입니다. 옛날 당나라 태종이 주의를 끝마치고 위징을 죽이고자 했는데 문득 왕후가 임금이 현명하면 신하가 강직한 것입니다. 라고 축하하자 태종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선이 낙양령으로 있을 적에 호양 공주의 종을 죽였는데 공주가 광무제에게 호소하니 광무제가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동선이 말하기를 성상의 덕화가 바야흐로 중흥되고 있는데 종의 문제로 사람을 죽인다면 어떻게 천하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니 광무제가 동선으로 하여금 공주에게 사죄하게 하였으나 동선은 두 손으로 땅을 짚고서 사과하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강제로 목을 누른 다음 나가게 하였습니다. 권근의 행위는 그 일과는 같지 않으나 사심이 없는 것만은 같습니다. 신등이 아랫말은 다만 포용하여 언로를 열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였는데 어서로 이르기를 이 일은 위증이나 동선에 비할 것이 아니고 또 은사를 죄주는 예는 아니다 하였다. 그런데 성조실록 211권 성조 19년 1월 10일 을사 세 번째 기사 홍문관 전원 이창신 등이 와서 아뢰기를 얼마 전 신등이 대간이 말한 근원은 따지고 물을 수 없는 것이라고 여러 번 신청을 번거롭게 하였습니다. 지금 권근이 좌지되었으니 신등은 언로가 그로 인하여 맡길까 염려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은 대체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이 장신 등이 또 아뢰기를 대체로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순직하는 자는 적고 녹을 유지하기 위해 몸을 보호하려는 자는 많습니다. 대간이 과연 다 용봉, 비간 같다면 비록 칼과 톱이 앞에 있고 속과 가마가 뒤에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로 스스로 반성하여 정직하다고 여겨지면 마땅히 할 말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간하여 허물없는 임금이 되게 한 뒤에야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사람이 아니면 반드시 개인 집에 후하게 하고 국가에는 박하게 할 것이며 그 자신을 우선으로 하고 임금은 뒤로 여겨서 한 가지 말해야 할 일이 있더라도 위로 임금의 뜻을 눈치 보며 말의 출처를 묻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옆으로는 대신을 두려워하며 자기를 원망하지 않을까 걱정하여 반드시 이 두 가지로부터 의식한 다음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성왕이 혹은 창언을 해준 사람에게 절을 하기도 하고 간신에게 상을 주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가을철에 울지 않는 매미처럼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자도 있는 것입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대간이 말한 것이 이치에 타당하면 받아들이고 만일 맞지 않는다면
하더라도 특별히 너그레 용납하여 말의 출처를 묻지 않게 된다면 아마 지근하는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고 승정원에서도 아뢰었는데 전교하기를 간관과 홍문관 승정원에서 마음대로 하라 하였다. 용봉과 비간은 하나라 걸왕과 신하, 관용봉과 언나라 주왕의 신하 비간이다. 둘 다 임금에게 가난다가 죽음을 당하였으며 중간지사의 비유로 쓰였다. 창언은 옳은 말을 말한다. 성조실록 211권 성조 19년 1월 10일에 병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11권 성조 19년 1월 11일 병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원 박안승이 아뢰기를 앞서 금산군수 조훈의 불법 사건 중에 황자곡을 외람되게 징수한 일에 대하여 집이 한 사문을 보내어 추획하게 하고 또 번고하게 하는 한편 그 남은 곡식을 따로 나누어서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여러 해 동안 축적한 데서 생긴 잉여곡을 왕년과 금년에 받아 갖거나 내어놓은 백성에게 나눠주는 것은 지극히 옳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청가대 나눠주지 말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박안승이 또 아뢰기를 내 농장은 국가에서 백성의 농상을 중하게 여기는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만 좌우 편을 나누어 승부를 결정하고 스스로 경쟁하는 한편 모두가 준비하기 어려운 물건을 갖추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패단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볏짚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보다 앞서는 70동에 불과했는데 금년은 300동이나 되도록 많이 늘어났으니 그 일은 비록 폐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청가대 좌우의 편은 나누지 못하게 하여 승부를 다투느라고 난잡하게 구는 패단을 제거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농상은 천하의 근본이다. 선왕조로부터 내 농작을 시행하는 것은 백성에게 근본을 힘써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풍년을 기원하는 뜻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화훼나 금수 따위는 다만 관람용으로 잠시 설치에다가 철거하는 것이므로 그다지 큰 패단은 없을 것이다. 더구나 준비하기 어려운 물건은 이미 설치하지 못하게 했으니 비록 좌우로 편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무슨 패단이 되는 일이 있겠는가 하였다. 번고는 창고에 있는 물건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211권 성조 19년 1월 11일 병호 세 번째 기사 평안도관찰사 성현과 절도사 이병정에게 하사하기를 삼위의 사람은 겉으로는 비록 기복하는 채 하고 있으나 속으로는 사실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계 벽동의 백성이 또다시 살상과 노락질을 당하였습니다. 이미 병주로 하여금 그 추장에게 유시하여 범인을 잡아 보내도록 하였으나 벌써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회답이 없으니 그들의 마음을 알만합니다. 그러니 미리 방비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경은 변방의 경계를 더욱 엄하게 하여 조금도 해이해짐이 없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1권 성조 19년 1월 12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조실록 211권 성종 19년 1월 12일 정미 두 번째 기사 광승군 김경광이 나이 70세가 되었으므로 그를 오래 사직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11권 성종 19년 1월 13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11권 성종 19년 1월 13일 무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관 김심이 아뢰기를 삼가득건대 한 명의 시호를 고치도록 명하였다고 하는데 시호는 그 행적을 참고하여 권장하고 경계함을 밝히기 위한 것이므로 진실로 이미 결정되었으면 단연코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청컨대 예전대로 하도록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 그러나 상당군의 공업은 온 나라 사람들이 누구인들 알지 못하겠는가. 지난번 봉상시의 관원이 명성이라고 지어서 아뢰었을 적에 내가 다만 명자의 의의가 사려가 과감하고 원대하다는 것만 보았고 그 자임한 것이 전제에 가까웠다는 뜻의 있음은 알지 못하였었다. 그래서 명자가 무방하다고 여겨 그대로 따랐던 것인데 신종흡의 상소를 보고서야 비로소 크게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봉상시의 관원을 내가 주의해 주려고도 하였으나 한 사람의 의논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묻지 않았을 뿐이다 하였다. 김심이 다시 아뢰기를 한 명의 공렬이 크기는 큽니다. 그러나 시호는 아무리 효자와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백세에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청컨대 고치지 말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11권 성조 19년 1월 13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조지선은 쓸만한 사람이다. 병세가 만약 위중하지 않으면 경직에 자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1권 성종 19년 1월 13일 무신 네 번째 기사 후원에 내 농장을 베풀었다. 성조실록 211권 성종 19년 1월 13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란 이번에 종정국이 특별히 보내온 직선에 대해서 만약 대접할 때 또다시 정승건의 일을 가지고 발언을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또 특별히 보낸 사람에 대해서는 비록 접견하는 상례가 없습니다만 특별히 아련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만약 정승건의 일을 말하거든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서기를 보시고 하교하시기를 물을 사람이 어찌 한 번의 실수도 없을 수 없겠느냐. 정승건이 비록 약간의 실수는 있었으나 도주와는 선대로서로부터 계속하여 친선을 맺은 것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어찌 그 일을 가지고 갑자기 의심을 하는가 하였다라고 하라. 그 무리들은 앞서서도 오랫동안 접견하지 아니하였는데 지금 만약 접견한다면 이는 허약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접견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직선이 가지고 온 서계의 내용에 정승건에게 허물을 돌린 것이 세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조례를 따르지 않고 분회에 돌입한 일. 1. 배에서 내려 객관에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도주의 집으로 간 일. 1. 회답하는 서계를 받지 않고 배로 돌아간 일. 성조실록 211권 성조 19년 1월 13일 무신 여섯 번째 기사 행혹은 김흔히 상수하기란. 삼가 생각하건대 근래의 대산 권건을 파직하고 이어 외방에 귀양 보냈습니다. 신은 들으니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므로 건곤의 위치가 정해지고 낮고 높음이 펼쳐짐으로 해서 귀천의 지위가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임금과 신하의 신분은 하늘과 땅 같아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도는 아래로 접하여 광명하게 되고 자도는 낮고 겸손하면서 위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서로 교합하면 만물이 화통하지만 위아래가 교합하지 않으면 천하의 반국의 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평이 되느냐 비색이 되느냐는 하늘과 땅 그리고 위아래가 교합하느냐 교합하지 않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하가 된 사람은 진실로 경을 지키고 충을 행해야 하는데 이 말을 조아리고 절을 하는 것이 경이 아니라 옷깃에 매달리고 수레에 가슴걸이 끈을 끊는 것이 경이며 무엇이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윗사람의 의견에 아부하고 임금의 뜻에 순종만 하는 것이 충이 아니라 신념을 굽히지 않고 강직한 말을 하며 면전에서 따지고 조정해서 논쟁하는 것이 충입니다. 그래서 조명을 받들지 않은 자가 있어도 임금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으며 칙스를 되돌려 보내는 자가 있어도 명을 어거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아 당신은 체벌을 가하지 않았고 후세에서도 이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임금의 위엄은 천둥과 같고 위세는 만경보다 더 무거운 것인데 만약 위엄으로서 진노하고 무기로서 짓누른다면 꺾어지거나 부서지지 않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임금의 위엄에 한가하고 영린을 건드려서 반드시 망하게 될 화근을 취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다투어가며 아부하면서 용납되기를 희망하여 아부하는 행위가 풍조를 이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갓 꿇어 엎드려서 명령에 복종하는 것만 경으로 여기고 비위를 맞추고 뜻을 따르는 것만 충으로 여겨 국사가 날로 그릇될 것입니다. 국가에서 대관을 설치하여 이목의 구실을 타는 책임을 맡겼는데 무릇 어떤 사람을 들추어 탄핵하거나 아랠 적에 그 말이 나오게 된 것을 가리켜 세속에서 말의 출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혹 친척들의 은미한 사이에서 얻어진 것이어서 경솔하게 밝히기 어려운 것도 있고 혹은 평소에 대화하는 중에서 얻어진 것이므로 감히 확실하게 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말의 출처를 일일이 추궁한다면 반드시 대답하기에 피로를 느끼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을 이롭게 여길 것이므로 죄인을 징계할 수도 없고 조정의 기강이 쉽게 해이해질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 대간의 말의 출처를 묻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 번 청하여 이미 윤호를 받았으니 이를 영구한 성법으로 삼아 그대로 지키고 읽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근간에 한두 대간이 물어야 한다고 건의하였으니 이는 스스로를 허물어뜨리는 것인데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간언을 따라 거부하지 않으시고 하찮은 말도 반드시 살피시는 거룩하신 마음이 있으시면서도 한두 대간의 말을 가지고 특별히 하문하셨는데 권근이 감히 한가하면서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일은 불경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죄를 용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정상을 추구해보면 법을 지키고자 한데 불과한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관리는 비록 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해야 할 것인데 더구나 그대로 따라서 죄를 주는 것이겠습니까? 대체로 한 사람에게 상을 주면 천만인이 권장되고 한 사람에게 벌을 주면 천만인이 두려워하는데 천만인이 권장되고 두려워하면 상과 벌이 한 번 바뀌는 계기가 달린 것입니다. 한 사람의 건건이 죄를 얻는 것은 그렇게 안타까울 것이 없습니다만 그 강직한 기풍을 꺾고 아부하는 풍조를 조정하는 문제는 이번 한 가지 일에 달린 것이니 어찌 매우 애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전하께서 유념하셔서 살펴주소서. 건건은 이미 죄를 얻었는데 신이 감히 고고하게 변명하는 것은 죄인을 편드는 것 같기도 하므로 신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다면 신의 죄는 더 큰 것입니다. 신은 몇 해 전부터 풍습증으로 인하여 허리 아래를 쓰지 못하게 되었으며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외람되게 성상의 자비를 입어 큰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약을 내려주시고 질병을 다스리게 하고 능록을 주시어 굶주림을 구제하게 하였으므로 약간의 차도를 얻어 오늘까지 살아있게 된 것인데 실은 전하께서 다시 살려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 지금 비록 부월의 형을 받고 죽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늦은 것인데 어떻게 감히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전하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신은 기력이 아직도 허약하여 걸어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스럽게도 대구를 바라보고서 덕실에 대한 것을 직접 아뢰지 못하고 멀리에서 봉장을 오리니 글로는 말을 다 할 수가 없으며 말은 비록 다 한다 하더라도 뜻은 무궁합니다. 충분히 격동하여 저도 모르게 목이 메입니다 하였는데 명하여 김훈을 부르게 하니 김훈이 병든 몸으로 들것에 실려 대궐에 나왔다. 전교하기를 이 사건은 다른 사건에서 말의 출처를 묻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김석의 죄는 강상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의금부에 구속시키고 재차 형신을 하였으나 그래도 실정을 알아내지 못하였으므로 포기한 것이다. 그리고 권건은 평안도로부터 와서 아뢰기를 평양 사람들이 말이 김석의 사건을 자세히 추궁하면 실정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이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 국문할 만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그가 들은 것을 물었던 것인데 권건은 고집을 부리고 말하지 않으니 임금과 신하 사이에 어찌 이럴 수가 있겠는가. 내가 법에 의해 죄주려고도 하였었다. 그러나 그의 아베는 큰 공문이 있는 사람이고 그 자신은 대신이었으므로 특별히 가벼운 쪽으로 따라 죄준 것이다. 그대는 오랫동안 경영관으로 있으면서도 지금 이러한데 그 밖의 사람이 어떻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설득시킬 수 있겠는가 하니 권근이 대답하기를 권근이 성상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은 것은 비록 올바르지 못한 듯합니다만 그러나 그 법을 지키고자 함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은 아마도 지금 이후부터는 아보하며 무조건 뜻을 따르는 자는 많고 강직한 선민의 절거가 걱정입니다. 하자 찬교하기를 안선은 안관후와 연족이고 이렇게 볼 적에 권근이 들은 것과 안선이 말한 것이 반드시 옳은 것만도 아닐 것이다 하였다. 김헌이 말하기를 권근이 죄를 얻은 것은 그렇게 안타까울 것이 아닙니다만 모두를 그렇게 한다면 아마도 대가는 듣고 볼 곳이 없을 것입니다. 안선이 안관후와 연족이 된다는 것은 신이 감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는 오랫동안 경악을 모셨는데 지금은 어찌하여 아뢰는 바가 그러한가? 이 사건 다른 사건의 말의 출처를 물어보는 것과 비할 것이 아니고 부득이한 관계로 그러한 것이다 했다. 사실은 논한다. 김은은 허리와 다리가 병들어서 들것에 실려 대궐문에 나와 아뢰면서도 의논이 강직하니 식자들이 그를 훌륭하게 여겼다. 그랬다. 수레의 가슴거리에 끈을 끊는 것은 여남 선현 전에 이르기를 후한 광무제 때 외효가 배반하여 이를 정벌하려 하자 곽헌이 말하기를 천하가 처음 안정되었으니 가볍게 움직일 수 없다고 하면서 차고 있던 칼로 수레의 가슴거리 끈을 끊었으나 황제가 듣지 않았다. 후에 영천에서 근사가 일어나게 되자 수레를 돌려 돌아왔는데 황제가 곽헌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였다는 고사이다. 성조실록 211권 성종 19년 1월 13일 무신 7번째 기사 의금부의 죄수 김석이 상소하기를 신은 들으니 첩의의 문의가 마침내 폐검을 이루고 시중에 호랑이가 나왔다는 말을 세 사람이 전하면 반드시 현혹된다고 합니다. 진실로 공자처럼 지극히 공정하고 지극히 명철한 이가 아니라면 누가 공야장의 죄가 본인의 잘못이 아님과 광장의 행위가
불효과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겠습니까? 더구나 신의 사건은 애당초 뜬섬으로 인하여 옥사가 이루어진 것인데 신이 그 일에 연유가 되어 두 차례나 형장을 받고 그 실정을 아랩니다. 성상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죄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대신들과 널리 상의하여 이미 억울함을 인정하고 석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뜬소문이 거듭 일어나자 도정의 의논이 조정의 의논이 분분하게 되어서 한 사람의 모함으로 다시 형옥이 성립되어 반드시 무복하게 만들고 말았으니 신의 억울함은 더욱 심합니다. 옛사람의 말에 남을 잘되게 하려는 자는 적고 남을 패망하게 하는 자는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기에 걸리게 되면 많은 사람이 모략에 집중되게 마련입니다. 더구나 지금 공근이 들은 말은 안선을 통해서 들었으며 안선은 바로 안간후의 종질입니다. 안씨의 집안은 신의 집안과 사이가 좋지 않은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반드시 우물에서 건져주겠다고 하면서도 돌을 던지는 격입니다. 서로 입술과 이가 되는 처지로서 이러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모략하는 말을 했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담양 관사에서 안선의 말을 따라 신의 사건을 판결한다면 신의 억울함은 풀어줄 볼 길이 없고 다만 집안의 오랜 노여움만 이루어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가령 안선이 허무맹랑하게 뜬 소문을 가지고 술 마시며 농담하는 사이에 무심코 발설한 것이라면 말의 출처를 깨어 묻는다는 말을 듣게 되자 그 말 한 발의 단서를 생각한 나머지 먼저 고을 사람들 중에서 수식을 잘하는 사람을 포섭하고 그와 부동하여 질문에 대비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안서는 한 고을의 주제로서 권세는 사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고 위험은 많은 사람을 움직이기에 충분하여 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명령만 내리면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만 신의 아비인 경우에는 해임되어 세상을 버린 지 이미 10년이 넘었으므로 신의 기세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현재 태수의 뜻을 거역하고 형장을 견디며 바른 말을 하여 이미 죽은 수령의 아들을 구제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통탄하여 민망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더구나 안슨의 말은 신이 바야흐로 구속되어 있을 때 있었던 것으로서 그 당시에 이미 그러한 뜬 소문으로 인하여 평양 사람들을 추궁하였었고 재차 형신할 적에는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졌으나 차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사실대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또다시 한결같이 안선의 말만 따라 그 일에 관계된 것을 추궁한다면 그의 생각에는 반드시 만약 전철을 밟아 정직하게 사실대로 밝힌다면 이는 다시 신문하는 의도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틀림없이 무정한 형장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다시 신문하는 의도에 따라 거짓말로 초국사를 변경시키면 한대의 형장도 맞지 않고 그 몸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후원자가 없는 외롭고 세력이 약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 법관이 다시 묻는 의도를 거역하여 가면서 앞사람이 밝힌 일을 굳이 답습하며 무한한 형장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통탄하고 민망하게 여기는 두 가지입니다. 삼가 고찰하건대 율문의 간음을 지적한 자는 논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더구나 신의 사건을 여러 차례 형신하였으나 하나도 간사함을 지적하는 것이 없는데 다시 뜬 소문에 따라 감옥에 구속까지 되었으니 누가 한겨울에 구속되어 있으면서 차라리 형장을 맞으면 맞았지 차마 거짓말은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그 자신을 상하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통탄하고 민망하게 여기는 세 가지입니다. 신은 앞서 받은 형장의 여독이 바야흐로 골수를 쑤시고 있어 신음이 끊이지 않는 실정인데 또다시 형옥에 갇혔으니 반드시 연달아 고문에 의해 죽을 것입니다. 지금 그 자슬의 성명을 보존하고 있는 형편인데 억지로 무복을 받아내려고 하면 영세토록 금고되어야 할 것이니 신의 한 몸은 앞뒤가 함정이었어 나가나 물러가나 막다른 골목입니다. 이것이 신이 통탄하며 민망하게 여기는 네 가지입니다. 신이 만약 실제로 그러한 범죄가 있었다면 그 당시에 어찌 한 사람의 언관도 신을 탄핵함이 없다가 반드시 두 번이나 대사가 지나고 문단에 출신하여 의정부에 청거하여 사록이 된 다음에 와서 젊었을 때 일을 더 주어 논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신의 관직을 취임시키고 또 다른 데서 만연시키고자 하는 큰 옥사를 일으켰으니 이것이 신의 통탄하고 민망하게 여기는 다섯 가지입니다. 신은 봉필의 한 미한 출신으로 외롭고 미천한 기가 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외람되게 과거에 급제하게 되었으니 성상의 은혜가 이미 지극한 것입니다. 이제 무사람이 서로 헐떠으며 구원자는 적은 처지인데 다시 벼슬을 함에 있어 또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다만 성주를 만나는 시대에 태어나서 한 사람도 흥미진 곳을 향해 눈물을 흘리는 자가 없는데 10만이 형장의 핍박을 받아 미워하는 자들이 통쾌하게 여기는 자료거리가 되어 있어 잊지도 않은 누명을 쓰게 되었으니 이는 마치 광장과
공야장이 주인의 누명을 벗지 못하여 영구히 밝은 세상에 버려진 물건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예측할 수 없는 형별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면서 하늘의 호수화기를 맞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안승과 안관우는 동성의 오촌으로서 안승은 시임 서윤이고 김순성은 10년 전에 이미 죽은 수령이다. 김석의 사건은 그 추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영돈영 이상과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심해는 의논하기를 전일에 김석이 범한 바는 강상의 중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를 추궁하였으나 사단을 키워내지 못하였으며 평양 사건에 관련된 여러 사람도 그 실정을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었는데 버려두었던 것인데 지금 근본의 말로 인하여 다시 국문하였더니 그 말은 안선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김석은 본래 안간호와 혐의가 있는 사이인데 안선이 만약 안간호와 오총관이라면 그 말이 공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비록 끝까지 추궁한다 하더라도 마침내 승복하지 않을 것이니 버려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연필상은 의논하기를 안선과 안간호는 가까운 친족이고 또 안선은 시임 수령이며 또 이것은 전에 들은 사건으로서 그 일에 관계된 사람들이 반드시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들을 잡아다가 추국을 하면 반드시 소란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 사람이 안선의 말을 뒷받침하려고 노력하여 첩의가 옥사를 이루어 모함하는 폐단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이 일은 횟수가 오래되었으며 또 간음을 지적한 일에 해당되는 것이니 신의 의견으로는 버려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신은 이 일에 있어서 전일에 이미 2번이나 불과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가늠한 사건은 가늠한 행위를 하는 현장에서 검거하지 않으면 정리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것은 잠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행위가 엄미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간음을 지적하는 것은 논하지 말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지금 상세에 기록된 것으로 안씨와는 사이가 좋지 않으며 신구의 수령이 간격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민망함을 지적한 것이므로 굳이 불쌍하게 여길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의로 미뤄볼 적에 이를 수액하여 밝혀낸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치에 온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드러나게 추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10년이나 오래된 것이겠습니까? 신의 의견으로는 주액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신은 전일에 14년 이전의 일을 가지고 이를 밝혀내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의논해 아뢰었는데 지금 김석의 말이 일리가 있는 듯합니다. 하고 윤후는 의논하기를 비록 김석을 추궁하여 실정을 알아낸다 하더라도 사유가 2번이나 지났고 더구나 안승과 김석은 혐의가 있는 처지이겠습니까? 성상께서 재량하여 조처하소서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재상들의 의논이 내 뜻과 매우 부합한다. 그러나 내가 버려두지 않는 이유는 이 일이 강상에 관계되었기 때문인데 말이 이미 나온 것을 까닭없이 버려두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모르는 자들은 이 일을 어찌하여 버려두고 국문하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반드시 말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안선이 오기를 기다려 질문하려고 했던 것이다. 비록 평양의 사건에 연관된 사람을 국문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안선과 서로 응하면서 김석의 조회를 사실이라고 할 것이니 그것으로 조회를 정한 것은 온당하지 못한 것이다. 나의 의견으로는 의건부에서 추액할 적에 이러한 의도를 알고서 논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였다. 첩의의 문의가 마침내 폐검을 이루고는 시경소와 항백편에 얼룩덜룩 아름답게 조개무늬 비단이 짜였네. 저 남을 침해하는 자여 너무 심하게 하였도다 라고 하였으니 간사하게 남을 참여하는 자를 풍자한 말이다. 시중에 호랑이가 나왔다는 말을 세 사람이 전하면 반드시 현혹된다는 말은 한 사람이 시중에 호랑이가 있다고 하면 누구든지 믿지 않지만 2사람이 말하면 반신반의하고 3사람이 말하면 믿게 된다는 뜻으로 근거 없는 풍설이라도 이를 말하는 사람이 많으면 자연히 믿게 됨을 말한다. 진실로 공자처럼 지극히 공정하고 지극히 명철한 이가 아니라면 누가 공야장의 죄가 본인의 잘못이 아님을 말하였을까는 논의 공야장 편에 보면 공자께서 공야장이 비록 감옥에 구속되었으나 그의 죄는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의 딸을 그의 처로 삼게 하였다고 한다. 광장의 행위가 불효에 해당되지 않음은 맹자 이루 광장편에 보면 광장은 온 나라에서 모두 불효하다고 하였으나 맹자께서는 광장이 부친에게 죄를 지어 철을 내보내고 자식을 못 오게 하여 위로는 봉양을 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자신을 책하였으므로 실제는 불효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예물을 갖추어서 그를 대해 주었다고 한다. 봉필은 가난한 생활을 뜻하는 것이다.
성조시로 211권 성조 19년 1월 14일 기후 첫 번째 기사 눈이 내리고 번개와 천둥이 치다. 성조시로 211권 성조 19년 1월 14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예조의 쌀이기란 직선이 가지고 온 석의 내용에 이미 정성군을 원망하는데 지금 만약 정교하신 대로 말해준다면 좁은 그의 마음에는 아마 의혹이 생길 것입니다. 또 만약 접견하지 않으신다면 그는 반드시 실망할 것입니다. 본조에서 그들을 대접할 적에 만약 그들이 정성의 일을 말하면 전하께서 이미 정성군을 처벌했다고 대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정교하기를. 내가 어제 정교한 것과 예조에서 개품한 말을 가지고 영도는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심해가 의논하기를 그들이 만약 정성은의 신뢰를 물으면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정성근의 신뢰를 듣고 이미 외지로 귀양보냈다고 하고 또 권도로 따라 접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만약 정성근의 신뢰된 일을 물으면 마땅히 대답하기를 장차 전하에게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하고 접견하고서 위로해주기를 정성근이 사신으로 갔다가 신뢰를 했으니 내가 죄를 다스리겠다고 하여 그렇게 적당한 말로 위로해 어루만져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찮은 무리들은 좁게 두려워할 것이 못됩니다만 변경이 근심거리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지금 성상의 정교를 봤더니 지당한 것입니다. 특성한 사신을 접견하는 것은 예부터 그러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히 접견하게 되면 아마 대체에 손상이 될 것입니다. 만일 정성간의 일을 물으면 대답하기를 그러한 작은 실수는 사람에게 들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어찌하여 그렇게 마음에 품을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 극배는 의논하기를 만약 정성은의 일을 말하면 임시로 대답하기를 전일에 종은 우이 문이 와서 정성은의 신뢰를 말하였으므로 전하께서 이미 아시고 그의 잘못을 매우 꾸짖으셨다. 그러나 이는 다만 과오로 인한 조그만 실수인데 도주인들 또한 뭘 그렇게 혐의스럽게 여기겠는가 하고 이렇게 설득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신뢰한 자들은 도주가 이미 다 유용을 했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말은 진실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정성을 엄하게 꾸짖었다고 대답하는 것이 아마 서로 맞을 듯합니다. 그리고 접견에 대해서는 비록 전례가 없습니다만 그 전일 종은 우이문인과 이번에 직선이 가져온 서계 등의 말을 보건대 그들의 품은 불평이 이미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접견하고 위로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일 그 무리들을 일괄적으로 대접할 수 없다면 형편에 따라 권도를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